네, 선생님들. 지금부터 1g.cc 사이트를 활용해서 나만의 원격 수업, 동영상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트의 특징은 내가 직접 동영상을 제작하지 않아도 평소에 활용하던 유튜브 링크 수업을 가져와서 나만의 상호작용 요소를 넣어서 나만의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자, 저와 함께 천천히 한 단계씩 따라해 보시죠. 자, 수업으로 들어가면요. 컨텐츠 등록부터 첫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컨텐츠 등록. 수업을 구성할 컨텐츠를 등록합니다. 이것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내 PC에 저장된 영상을 등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수업을 가져오는 것. 세 번째, 이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영상을 가져와서 하는 것.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것은 유튜브 수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올 수업은요. 6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3차시 수업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유튜브 검색창과 동일하게 검색어에 해당하는 수많은 수업 영상이 보여집니다. 자, 저는 여기 첫 번째에 나와 있는 3차시 원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볼까요? 수업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강의 제목을 넣도록 안내 메시지가 보입니다. 저는 검색어와 동일한 제목을 넣고 인터랙션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인터랙션 추가를 누르면 로딩이 되고요. 자, 안내 메시지를 제거한 후에 저와 함께 인터랙션 추가를 해볼 건데요. 여기 1g.cc에는 인터랙션 요소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정도를 저와 함께 추가하면서 실제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가져왔으니 다음 단계 인터랙션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하시면 이렇게 제가 찾은 유튜브 영상 수업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설명해주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추가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14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기둥의 전개도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기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원기둥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밑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밑면을 둘러싼 옆면 그리고 밑면 사이의 거리인 높이가 있었습니다. 자, 밑면은 두 개의 서로 마주보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또 합동인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 그리고 옆면은 둥그렇게 구분면이었고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수직인 거리였습니다. 수직인 거리. 네, 이렇게 원기둥의 구성 요소를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전개도를 알아봅시다. 네, 설명 잘 들으셨죠? 여기 선생님께서는 원기둥의 기본 요소들, 즉 이전 차시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필기를 적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기를 시작하실 때 만약에 그림을 좀 더 추가해 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에게 알맞는 수업이 되었을 텐데 좀 더 아쉽다. 우리 반에게는 그림을 같이 보여주는 것이 더 맞는 생각인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이미지 파일을 넣고 싶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좌측 상단에 보시면 총 6가지의 인터랙션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이미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가져오면 이미지 추가라는 버튼이 생성이 되고요. 이미지 추가를 눌러보시면 내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들이 보여집니다. 그 중에 저는 노란색 첫 번째 이미지 파일을 열기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의 원기둥 그림이
불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대체 문구라고 있는 것은요. 그 대체 문구는 혹시 학생들이 영상을 재생할 때 보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요. 보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보여지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미지의 제목을 적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그림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하나의 인터랙션 요소, 즉 이미지 파일이 불려진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면 선생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 중간에 이미지가 떡하니 보여집니다. 자, 이것을 저는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해서 위치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점을 크기 조절을 해서 작게, 그 다음 가로는 크게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물론 영상을 틀었을 때 이 이미지가 계속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시간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필기가 어디까지 되었나 보면 제가 조금씩 발을 넘겨서 보면 57초까지 재생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올렸던 이 이미지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표시 시간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표시 시간을 아까 54초까지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완료를 누르고 영상을 다시 재생해 보면 는데요. 원기둥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미지 파일이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원했던 57초까지 이미지 파일이 계속 떠 있을 겁니다. 밑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밑면을 둘러싼 옆면, 그리고 밑면 사이의 거리인 높이가 있었습니다. 자, 밑면은 두 개의 서로 마주보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또 합동인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 그리고 옆면은 둥그렇게 구분면이었고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수직인 거리였습니다. 수직인 거리. 네, 이렇게 원기둥의 구성 요소를 네, 방금 54초까지 제가 불러온 원기둥의 그림 파일이 보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4초가 지나가면 그게 사라졌죠. 네, 계속해서 수업 영상을 보면서 인터랙션 요소를 하나씩 더 넣어 보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전개도를 알아봅시다. 원기둥 모양의 과자 상자를 잘라서 펼쳐 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모양의 과자 상자가 있으면 준비해 보세요. 상자를 펼치려면 두 밑면의 둘레를 따라 잘라야 해. 자, 밑면의 둘레를 따라서 자른다는 것은 이 원의 원주, 그쵸? 원주를 따라서 자른다. 자, 그 다음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을 따라 자르면 옆면을 펼칠 수 있어. 여러분,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쵸? 높이였죠? 높이.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옆면을 만들고 밑면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저는 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개념이 있습니다.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 그것이 높이다. 이것을 한번 아이들한테 상기시켜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인터랙션 요소 중에 OX 문제, 참과 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내용은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은 높이이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문제입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번에는 버튼 형태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문제 출제 방법이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고요. 저는 질문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은 원기둥의 높이이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작성하고요. 정답은 참이기 때문에 O에다가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 중간에 이번에는 버튼 모양의 인터랙티브 요소가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보고 나서 클릭을 했을 때 OX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터랙티브 요소 6가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조금 있다가 인터랙티브 요소에 대한 상세 설명 때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인터랙티브 요소를 다 추가한 다음에 영상을 완료하시면 저장 버튼을 꼭 누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저장을 누르면요. 마지막 단계인 배포하기 단계로 넘어옵니다. 첫 단계는 컨텐츠를 등록하는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인터랙티브 요소를 저장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장 후에 배포하기 단계인데요. 인터랙티브 수업, 즉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만드신 인터랙티브 수업을 저장하고 배포, 즉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 단계입니다. 자, 지금부터 넣을 항목들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꼭 적어주시고 대신에 제가 제목으로 적었던 것을 동일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적을 수 있지만 제가 간편함을 위해서 동일하게 적는 것입니다. 자, 설명까지 동일하게 적고 이미지 파일은 제가 처음에 불러왔던 원기둥 그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기간은 사실 아이들에게 배포할, 즉 링크를 보여줄 그 날짜 앞뒤로 여유 있게 일주일 정도 저장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을 하면요. 자, 강의가 저장되었습니다. 이 문구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그런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확인을 누르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수업 배포하기라는 항목이 뜨고요. 클래스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자, 클래스 선택을 눌러볼까요? 클래스 선택은 처음에 클래스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먼저 클래스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클래스 추가를 눌러보면 이렇게 새로운 클래스 관리가 뜹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클래스 등록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초등학교 이름과 학년, 클래스명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하시려면 아이들의 반 번호는 그대로 하시고요. 이름을 학생들 아이디로 하시면 조금 편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 이름까지 넣으려면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괄로 엑셀 양식을 다운받아서 아이들의 반 번호 아이디를 적으시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학교 6학년, 저희 반뿐만 아니라 6학년 전체 인원수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년 학생들이 다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클래스를 등록해 놨고요. 이제 클래스 등록을 다 하셨으면 클래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선택하시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의 경우 구글 클래스룸을 연동해서 바로 과제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룸 배포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등록되어 있는 클래스룸에 연결이 되고요.
그 여러 가지 클래스룸 중에 우리 반 클래스룸을 선택하시고 작업은 과제 만들기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동을 눌렀을 때 이렇게 제목을 넣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수학 수업 6학년 2학기 6단원 3차시라고 제목을 적고 아래에 보면 1g.cc 해서 제가 새롭게 만든 수업 영상의 링크가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 유용한 팁입니다. 과제 만들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스트림 항목이 수업에 게시되었습니다 라는 항목을 볼 수 있고요. 보기를 클릭하시면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 플랫폼에 새 과제 게시 6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3차시 이렇게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안내를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유튜브 링크를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것처럼 필그램CC에서 새롭게 만든 내 수업의 링크를 아이들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 우측 상단에 링크 복사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수업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보입니다. 이것은 컨트롤 C, 컨트롤 V 단계에서 현재 링크가 복사된 컨트롤 C 단계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안내하는 수업 안내 플랫폼에 올리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인천 이학습터의 게시판에 올리셔도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이학습터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학습터에 수업 강좌 등록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외부 링크를 넣을 수 있는 사용자 주제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주제명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수학이라고 적고요. 등록을 누르면 자, 이렇게 새로운 수학 수업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 컨텐츠 등록에 외부 URL을 클릭하셔서 아까 복사했던 내용 링크를 집어넣습니다. 자, 이것을 등록하면 컨텐츠 등록을 정상 처리하고 나서 새로운 외부 URL 자료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수학 수업 테스트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잘 올려져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개설 강좌에 새롭게 나타난 수학 수업 테스트가 올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링크는 복사해서 어디든 붙여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이학스토어와 같은 공공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밴드나 선생님이 사용하고 계신 클래스팅이나 이런 곳에 안내를 하셔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전달이 잘 됩니다.